돈을 잘 버는 것, 단계 빨리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치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불확실한 100% 그리고 확실한 10% 어느 쪽이 더 좋으세요? 라고 이제 일반 사람한테 물어보면 보통은 불확실한 100%를 선택하시는 분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10%는 확실하긴 하지만 그걸로 내 인생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불확실하지만 100%를 벌 수 있다면, 벌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좀 바뀔 것 같은 기대감이 있거든요. 확실한 10%를 하나하나 복리로 천천히 쌓아가다 보면 그게 확실한 100%가 되고 확실한 200%가 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조급함에 빠르게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패착을 만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독하게 돈공부 이런 책을 최근에 내신 신영주권의 박소연 이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소연 이사를 지켜보면서 본인이 그동안 독하게 돈공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독하게 돈 공부를 못해서 이제부터 하겠다라는 약간 결심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애널리스트는 항상 시장 분석하고 내지는 예측하고 이런 게 일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올해 이제 한국 나이로 50, 만으로는 아직 40대 후반인데 스스로 약간 은퇴 준비 내지는 향후의 현금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돈 공부의 방향을 실질적인 부분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사실 뭐 개인에 대한 약간 반성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제가 모 증권회사 실장할 때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모습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자분들은 거의 다 회사에서 주는 제복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회사복을 입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사복을 입어도 되느냐. 그래서 사실 실주하긴 제 고난도 아니었었죠. 그래도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나나요? 네, 완전 기억나죠. 그때 이제 애널리스트로 입사를 했었는데, 사실 2000년대 초반은 여직원들은 그 당시에 이제 유니폼 제복을 입어야 된다 이게 있어가지고 그 당시 저도 이제 입고 지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입고 있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로서 전문가로서 이제 인정을 받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봐주질 않는 것 같아서 나름 되게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까마득한 신입사원인데 제가 센터장님이셨던 교수님한테 그때 찾아가서 그 얘기를 굉장히 당돌하게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본부장한테 신입사원이 가가지고 제가 복장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정말 지금 생각하면 미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진짜 놀랍게도 그때 교수님이 저한테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당장 내일부터 안 입어도 되니까 편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생각에서는 복장 규정이라는 거는 회사 전체에 관할하는 규정이기도 하고 사장 보고나 부사장 보고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단칼에 저한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 다음날부터 복장 자유화를 해서 출근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어려운 결정이었던 거를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많이 느끼게 되고, 저를 그만큼 생각해 주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박소연 이사는 대학에서 동양사를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 보시면은 사학하고 그다음에 역사하고 경제 주식시장을 연결시킨 부분이 참 많거든요. 독하게 공부하자 책을 썼습니다만 본인이 경제학을 또 공부했죠. 사실 이것도 교수님이랑 또 하나의 인연이 있는데, 저한테는 되게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동양사학을 공부를 하고 증권회사에 왔다 보니까 경제나 경영에 대해서 너무 지식이 전무한 걸 일하면서 너무 느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회사에 얘기도 안 하고 그 당시 정말 상당히 당돌했던 것 같은데 몰래 시험을 쳐가지고 대학원에 합격을 한 거예요. 센터장이었던 교수님을 찾아가서 제가 대학원에 합격했다. 근데 회사 일에 절대 지장을 안 줄 테니까 저한테 다닐 수 있게 허락을 해달라. 안 그러면 저는 그냥 회사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정말 되게 당돌했었던 거죠. 제가 진짜 신입사원 때 너무 막 나갔었다라는 생각을 지금 와서 많이 하는데, 너무나도 자유롭게 나도 회사 다니면서 공부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 그래서 이 막내 사원이든 어떤 사원이든 공부하겠다라는 그런 열정은 절대 막지 않는다면서 회사에 지장 안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것도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제가 있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사실 요인 중에 저희 교수님이 큰 역할을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책 보면은 전체적으로 돈을 잘 버는 것, 단계 빨리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치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이 책이 많이 강조하셨어요. 네, 맞아요.
우선 그 이야기부터 좀 해주시죠. 최근에 뭐 삼성전자 ETF, 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막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불확실한 100% 그리고 확실한 10% 어느 쪽이 더 좋으세요? 라고 이제 일반 사람한테 물어보면 보통은 불확실한 100%를 선택하시는 분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10%는 확실하긴 하지만 그걸로 내 인생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불확실하지만 100%를 벌 수 있다면 벌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좀 바뀔 것 같은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불확실한 100%를 선택을 많이 하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고위험 상품을 내용을 잘 모르면서도 거래를 하게 되는 근간인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해보면서 이제 부자들을 많이 지켜보면 부자들은 일반적으로 확실한 10%를 거의 다 선택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확실한 10%를 선택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확실한 10%를 10번 반복하면 확실한 100%가 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한 10%를 하나하나 복리로 천천히 쌓아가다 보면 그게 확실한 100%가 되고 확실한 200%가 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조급함에 빠르게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패착을 만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독학의 동공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내일은 주가가 오를 건지 떨어질 건지 이거를 예측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사실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 굉장히 오래 하고 지금은 상품을 공급하는 부서에 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러한 어떤 시장 예측보다 더 앞서 있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돈을 다루고 공부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직을 옮기고 나니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리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돈이 차곡차곡 쌓이다. 20, 30대 학생들을 보면 그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분산 투자하면서 100세까지 살 것이다. 조금 멀리 내다보고 투자해라. 매년 10%만 본다면 이게 나중에 가면 굉장히 큰 돈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런 걸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오렌 버핏 이분도 보면은 뭐 60대 들어가지고 자산이 많이 늘어났죠. 지금 늦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시죠. 저도 만으로는 이제 40대 후반, 뭐 한국 나이로는 이제 50에 딱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 대충 끝난 거 아닌가? 뭐 이런 좀 우려들 내지는 걱정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워렌 버핏의 지금 재산의 90% 이상이 만 65세 이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이제 투자 대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워렌 버핏이 60살에 은퇴했다면 지금의 워렌 버핏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렌 버핏이 오래 살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60세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나갔기 때문에 전체 재산의 90%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비타민 열심히 먹고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 챙기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희는 오래 눈덩이를 굴려야 되니까 지금부터 손실 보지 않고 매년 5% 10%씩 쌓아가는 복리를 지금 시작하면 우리도 워렌 버핏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한테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우리 박 이사가 50대를 내다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저는 칠순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증권회사 다닐 때는 자기 계좌로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죠. 맞습니다. 제가 학교로 온 지 한 10년이 좀 넘었거든요. 그러면서 매년 꾸준히 투자하다 보니까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앞으로도 70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계속 투자할 생각입니다. 아마 이 책에 그런 방법들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이 여러 개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 파트 중에서 처음부터 읽어보시는 게 좋겠지만 어떤 부분을 제일 먼저 읽었으면 좋을지. 제가 이 책을 거의 2년 가까이 썼어요.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주중에는 거의 이제 쓸 수가 없어가지고 주말마다 항상 커피 전문점에 가서 한 챕터씩 A4 한 두세 장씩 1년이면 52주니까 거의 한 1년 반 정도 해가지고 챕터를 모아서 이제 출판사랑 같이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근데 가장 애착이 가는 챕터다라고 하면 사마천 사기의 화식열전 편이 가장 좀 애착이 가긴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뭐 물어보시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양사학과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사학을 전공을 했는데 어렸을 때 1학년 때 가장 처음 들었던 수업이 중국 고대사 수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항우본기라고 해서 사마천 사기의 이제 기의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외워가지고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사마천이 무슨 사람인지 모르고서 그냥 제가 외워 쓴 거죠. 최근에 이제 이 책을 쓰다가 보게 됐는데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돈에 대해서만 기술한 화식열전이라는 편이 있습니다. 자본시장에 종사하고 내지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화식열전을 진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0억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제가 10억이 있으면 자기보다 10배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흉보고 시기 질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0억이 있으면 100억이 있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유 뭐 얼마 가진 것도 없는데 잘난 체 한다. 자기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하면서 흉을 보고 시기 질투를 하는 거죠. 근데 자기보다 100배 재산이 더 있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이 있는데 1000억이 있는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러면 그때는 시기 질투하고 흉을 보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100배가 아니라 1000배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심부름을 하기 시작을 한대요. 실제로 저는 그럴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자기보다 10,000배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인이 된다는 건데, 생각해보면 한 10조 정도 있는 사람인데 하인이 된다는 게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누군가의 이제 종업원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회사원이 된다는 의미 아닌가 싶은데, 23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돈의 속성이라는 거는, 원리라는 거는 사람의 어떤 본성과 같아서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책에 되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마천의 화식열전 관련된 얘기를 제가 간략하게 넣어놨거든요.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경제를 공부하면서 제일 아쉬운 게 역사를 모르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대학이나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이 전부 미국식 경제학이거든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학설사나 경제사인데요. 그게 대부분 대학에서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공부 못하고 경제 이론, 수식으로 그래프만 그래가지고 경제학을 배웠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정말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저도 역사책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박소연 이사는 기본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영이랑 경제를 아직 제가 많이 공부를 못해서 더 하려고 합니다. 계속 그 리포트를 굉장히 많이 내셨잖아요. 그리고 늘 각종 언론에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 평가하는데 베스트 애널리스트 이런 식으로도 선정이 됐었습니다. 상반기 시장이 많이 좋았었어요. 주가지수 뭐 업종별로 차별화가 있었습니다만, 근데 하반기 들어서 주가지수가 급락하거든요. 투자자들이 이런 책을 보면서 기본을 갖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이 책에서 그런 것들 좀 제시하셨죠. 지수가 100% 오르면 개별 종목은 한 6, 7배, 10배까지도 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반기 시장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상품 공급 부서에 있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너무 올라가셔가지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펀드를 팔 때 12에서 한 13% 정도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 상품이다라고 하면 되게 만족스럽게 가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품이 한 2년, 3년 폐쇄형이라 그냥 한 3년 보고 한 13%, 20%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 근데 최근에는요, 이런 두 자릿수 수익률, 그 중에서도 이제 한 10%대 초중반 수익률은요, 너무 낮아서 내가 가입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까지도 사실 상반기에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는 사실 10%를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데, 이번 상반기가 굉장히 이례적인 장이었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작고 하신 워렌 버핏의 가장 친한 친구 찰리 먼거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세상에 느리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가장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실한 10%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확실한 10%가 10번이 모이면 100%가 되고, 착실한 어떤 과정들을 밟아가는 게 필요한데, 대부분은 불확실한 100%를 선택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투자 실수를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여기에 좀 담겨 있긴 합니다. 저도 기대 수익률 좀 낮추십시오. 최근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작년 우리 코스피가 거의 80%올 상반기 100% 이상 올랐는데, 이거는 좀 이례적인 현상이죠. 지난 한 25년 동안 보니까 우리 코스피 연평균 수익
수익률이 한 7% 안팎이에요. 기대 수익률을 그 정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건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워낙 주시장이 좋아가지고 기대 수익률이 좀 높아졌던 것 같아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스탁하고 플로우 개념이 있는데요. 스탁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저량, 플로우, 유량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그냥 아주 비싼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매월 그 30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하셨어요. 아, 네, 맞습니다. 1억이라는 돈이 있는 것과 예를 들면 300만 원이라는 사실 돈이 있는 것과는 당연히 1억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책이나 이제 논문 같은 것들을 읽었는데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뭐였냐면요. 돈은 규칙성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는 100세 시대 그 이상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계획을 사실 세워야 되는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실상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의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은퇴하기 전에는 월급일 거고요. 은퇴하신 이후에는 국민연금이든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 연금일 수 있는데 규칙성 있는 돈이 들어와야 미래를 설계하고 그거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할까를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규칙성이 없는 돈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생각보다 회사를 그만두지 말라라는 게 아예 한 챕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 벌고 투자하는 책에 회사 그만두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꼭 월급일 필요는 없겠죠. 배당의 형태도 있을 거고요. 채권에 대한 이자의 형태도 있을 거고 뭐 내지는 월세 뭐 내지는 뭐 오피스텔 임대 뭐 이런 것들의 형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돈에 있어서 규칙적인 흐름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절량이냐 일량이냐 절량 자체는 현재의 덩어리만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제 설계해야 될 것들은 유량 앞으로의 어떤 현금 흐름의 관점에서 그런 얘기도 얘기해놨습니다. 저 역시 늘 근로소득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 은행에다 1억을 맡겨 놓으시면은 한 달에 30만 원도 이자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하면서 30만 원 벌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일하는 게 중요하다. 저도 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박 이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규칙성 있는 현금 흐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받는 월급이고요. 은행 이자 뭐 배당 투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제시하신 거죠. 네,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월급과 그 규칙성이 있는 현금 흐름 위에 거기에다 배당이 얹어지고 채권이 얹어지고 연금이 얹어지고 가장 큰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근로소득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잊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 같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